안녕하십니까, 영재현TV의 전진영 원장입니다. 자, 오늘 우리 앞서서 했던 인성 부분에 관련되어진 책 속편으로 인문에 관계되어진 책 5권에 대한 이 부분도 안내를 갖다 해보도록 할게요. 독서 기록 도서의 선택, 이번엔 인문입니다. 아이고 근데 이런 인문에서 왜 갑자기 넘어질까요? 그런 넘어지는 과정, 인생에 있어가지고 한 번은 굴곡이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들에 대한 단편들을 갖다 우리 살펴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의 파편, 바로 그게 인문입니다. 자, 인문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 우리가 어렵다 하지만 사실 어렵지 않아요. 이 인문 관련 도서에 대한 부분들 어떤 걸 선정해야 될까요? 정말 고민이 되거든요. 인성이 인문 같고 인문이 인성 같고 이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데 인문이라고 하는 거는 인생에 있어서 인간의 어떤 근원적인 문제,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니까 철학이겠죠. 아니면 관념, 아니면 사상,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리고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총칭하는 거기 때문에 인문의 범위는 상당히 넓다. 자, 그러면 삼국지도 인문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죠. 왜? 그게 철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삼국지라고 하는 것도 역사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만들어진 문화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전체로 총괄적으로 인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인문에 대한 이 부분들을 갖다 하게 되면 사실 역사적인 부분이나 다른 어떤 철학적인 책들도 다 예상을 갖다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전공에 관련되어진 책들이 인문으로 이렇게 쫙 하고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쫙 하고 나와 있냐고요? 바로 저자분들이 이제 그 관련되어진 아주 핫한 단어들을 갖다 찾다 보니까 수학하고 인문, 또 과학하고 인문, 그 다음에 사회하고 인문, 영어하고 인문, 그 다음에 그 뒤에 뭐가 붙죠? 융합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수학과 인문의 융합, 과학과 인문의 융합, 이렇게 붙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공 관련에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부분의 고리로서 이런 책들을 갖다 선택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이광현 저자의 바로 수학 인문으로 수를 읽다. 우리가 창조부에서 우리가 인정한 필독서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책을 갖다가 읽으면 약간 지루한 느낌보다는 좀 새롭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다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문학이든 역사든 철학이든 경제든 건축학이든 거기에 우리 관련되어진 수학까지 전부 다 인문학적 요소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끄집어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건축에도 들어간 인문학 요소, 수학에도 들어간 인문학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 알려주는 책입니다. 자, 그리고 인간의 삶을 위한 우리 모든 학문에 어떤 인문학적 바탕이 깔려 있어서 유연한 사고의 확장을 위해 융합을 시도하는 활동 등에 대해서 알려준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한마디로 바라보면 우리가 여기서 수학으로 그 관점에 대한 표현을 갖다가 우리가 자소서에 기술하기가 정말 편한 책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책에 대한 부분의 선택을 할 때는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바로 뭐냐, 인문이 철학이 있다라고 우리가 아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어떠한 가치를 갖다 부여해 줬는지를 이 책을 읽은 바로 여러분이, 아니면 어머님의 자녀분이 명확하게 거기다가 표기를 해줘야 돼요. 만약에 그 책에 대한 이 느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느낌적인 요소만 적는 거는 그 줄거리 적는 거나 똑같은 거죠. 줄거리 적으려고 독후 활동에 대한 부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내가 무엇에 대한 걸 느끼고 내가 어떠한 가치를 갖다 부여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줘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두 번째. 정말 진짜 우리의 시대의 대표지성 이어령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자, 근데 이어령 선생님이 이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은 한 번쯤은 꼭 읽어봤으면 하는 책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표지성인 이어령 선생님이 마지막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간에 우리가 계속 전달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인생에 있어서 시작과 끝에 대한 내용들이 다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 쏟아져 나오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간접적으로 주워 담을 수 있는 바로 그 시간을 제공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옆에 두고서도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죽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내 생의 한가운데 있는 것 중, 죽음 또는 삶,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어떤 것인지 표현할 수 있는 것, 그건 진짜 이 대표 지성인 이어령 선생님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죽음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두려워서 계속 쪼그라들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지켜보는 것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진짜 이렇게 아픈데
계속 살고자 해서 막 이렇게 부르르 하면서 와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쉽지가 않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느낌을 갖다가 정서적으로 순화시켜서 우리가 풀어낸 책이 바로 이 마지막 수업입니다. 즉 마지막 수업의 대상자는 바로 누구인 거죠? 바로 책을 읽고 있는 그렇죠. 독자, 바로 어머님 또는 어머님의 자녀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 책에서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내가 알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 독후 활동에 대한 부분의 기록을 갖다가 할 때 그 지은이가 저자가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갖다 하고자 하는지를 기록을 해야 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비온 나티코 닌데블라드 우리 지금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발음을 잘해야 돼요. 비온 나티코 닌데블라드 연습을 좀 많이 했죠. 자, 근데 이 책은 사실은 우리가 이 스웨덴이라는 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작품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에 우리가 어떤 나의 모습을 갖다가 사실 찾을 때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정말 바쁘게 살려고 할 때 내가 무엇인가에 대한 속짓만 쭉 하다 보면 속행만 쭉 하다 보면 과속 상태에서 멈추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 우리가 과학에서도 우리 배우지만 관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부여가 되어지면서 멈출 수 있는 한계점을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되죠? 멈추지 못해서 결국은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그 멈출 수 있을 때를 알려주는 책, 그리고 뭔가 이렇게 무겁다라고 하면 그 짐을 갖다가 덜어내서 내가 조금 내려놓고 갈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는 책, 바로 이 책이 바로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라는 책입니다. 자,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자신의 생각을 갖다가 우리가 하게 되고 진짜 무엇인가를 갖다 버려야 될지 고민스러울 때 나한테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책, 그게 바로 이 책이기 때문에 인문학 책으로서는 정말 손색이 없습니다. 나의 철학적인 가치를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는 책이다. 예, 꼭 명심하십시오. 자, 이번엔 우리 클로즈입니다. 산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우리가 구두쇠 아저씨 있잖아요. 그치요? 그 아저씨의 클로즈도 아닙니다. 자, 근데 이 클로즈라고 하는 이 책을 갖다가 우리가 만든 캐리 마커스는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부분이 명확합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어떤 똑똑함, 우리의 생각을 갖다가 방해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이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의 제시를 갖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못 벗어나가지고 우리가 그 생각이라고 하는 거에 함정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 하고 있는 모습을 갖다가 우리 보여주는 것이 어떠한 건지 단편적인 부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의 함정을 갖다가 우리 벗어나지 못하면 매번 그 제자리에서 돌기 때문에 결국 반복했던 걸 또 반복하게 되고 어떻게 돼요? 그렇죠. 거기에서 우리가 이 반복했던 부분에 대한 것들이 오류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실 내가 나의 도덕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반복하는 게 왜 도덕성과 결부가 되냐고요? 그 이유는요. 반복적인 부분의 실수를 통해서 내가 그 도덕적인 행동의 부분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도덕적인 행동에 대한 부분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느냐? 그렇죠. 도덕적이지 못한 부류, 즉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오류인 거죠. 그런 함정을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고 그것에 대한 부분을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방법적인 제시, 그리고 내면에 이런 어떤 강화되어지는 그런 기운들을 줄 수 있는 책이 바로 클로즈입니다. 자, 이번엔 정리하는 뇌입니다. 자, 여기 데니얼 제이 레비틴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갖다가 저서를 했는데요. 이 책은 우리가 뇌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작동을 갖다가 하는지 그 방식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인간 관계를 갖다가 창의적이고 그 다음에 생산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사람에 대한 부분을 정리정돈할 수는 없지만 생산적인 것과 정말 잘 관계를 갖다 맺기 위한 네트워크적인 부분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정리하는 뇌라는 책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의학 쪽이나 아니면 우리가 거기서 그 순수 과학 쪽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한 열망이 커서 이공계 쪽 독서에 대한 부분을 갖다 선택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꼭 영재교육원에 관계되어진 책이 아니어도 이 책은 나중에 후에도 쓸 수가 있는 책들이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한 부분들은 잘 정리를 해서 독후활동 기록물로 남겨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부분까지 해서 인문에 관계되어진 책 역시나 5권 우리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전공에 관계되어진 책을 어떤 책들을 갖다 선정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 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선정 독서 목록이 나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 4편에서는요. 그 독서 목록 중에서 물리 분과를 지원하는 친구들에게 전공으로서 좋은 책이 어떤 책인지를 한번 소개시켜 드려보도록 할게요. 물론 그 책에서도 몇 권? 5권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 강의에서 뵙도록 하고요. 오늘 3편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